분명한 보험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험 매거진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칫돈들이 보험사로 많이 이동한다라는 소식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비과세, 즉 세금을 아끼기 위한 전략으로 보험사로 재테크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 비과세의 한도가 많이 축소가 되어서 혜택이 대폭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정세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 들어서 세테크 효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저축성 보험의 이 혜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보험에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축성 보험의 연금보험, 저축보험, 이렇게 변액 적립보험에 대해서 세금의 과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일단은 규제가 생겼는데 1인당 월납의 경우는 월 150만 원, 연간 합산해서 1,800만 원 한도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에 일시납으로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한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여러 건의 계약을 할 경우에도 합산해서 월 150만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 한도가 일시납일 경우 1인당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반으로 줄었고요. 네. 또 월 적립액이 150만 원, 그러니까 연 1,8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정해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150만 원 한도가 신설되면 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월납으로 150만 원까지만 한다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한번 볼게요. 비과세로 151만 원을 5년 납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월납 100만 원씩 5년 납을 하시고 월 51만 원씩 5년 납을 하셨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가입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겠지만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로 더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납 51만 원의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월 100만 원씩 5년 납을 하시는 분이 월 100만 원씩 5년 납하시는 상품에 또 추가적으로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고정 추가 납입을 월 51만 원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합산 금액이 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보시는 것처럼 1인당 150만 원, 월 이 저축성 보험에 150만 원 이상 냈을 때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 과세, 즉 세금을 매긴다는 것인데 자세하게 좀 항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납 보험료가 150만 원이 넘었으면 그럼 151만 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예시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납 보험료 151만 원을 10년 납을 했을 때 저축보험 가입 시에는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만 원 초과했으니까 과세겠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과세고요. 월납보험료 51만 원 저축보험으로 계약을 한 이후에 매달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추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일까요? 매달 100만 원 정기 추가를 납입한다고요? 네. 그러면 추가 납입을 그럼 어떻게 했을 됩니까? 경우에 금액이 넘기 때문에 총 그러면 151만 원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월납보험료 51만 원을 저축성 보험을 계약을 하고 또 주계약보험료 포함해서 연 1,800만 원 이상 추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1,800만 원 한도가 넘어가니까 과세겠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되겠고요. 또 A 상품에 100만 원씩, B 상품에 51만 원씩 납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예시와 동일하게 한 상품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두 번째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또 다음 예시는요. 월납보험료 100만 원씩 10년 납을 하시고 200만 원씩 3회를 추가 납입하신 경우거든요. 예.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 3회 추가, 이거 600만 원이니까 그렇죠. 비과세겠네요? 맞습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 아래면은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아 가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월납보험료 100만 원씩 10년 납하시고 201만 원씩 3회를 추가 납입하신 분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역시 201만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네. 됩니까?
1,800만 원이 넘죠. 예. 이럴 때는 또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월 납입 금액이 150만 원 넘었을 때 그때 과세 대상이 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간 합산 금액이 1년에 총 내는 금액의 합이 1,800만 원을 넘었을 때 또 비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15.4%의 이자 소득세가 있는데 이 이자 소득세가 앞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아끼기 위한 세테크 전략이 앞으로 더욱더 두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과세 한도가 대폭 축소가 되면서 이러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도 좀 쉬워지지가 않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투자 네.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셨는데요. 1900년대 이후로는 계속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납입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얼마나 더 길게 유지를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길어지는 비과세 기간 때문에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저축성 보험을 꼭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예, 비과세 한도는 앞으로 더욱더 축소가 될 것이고 그 기간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은 앞으로 더 유명무실할 정도로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비과세 상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권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장받길 원하십니까? 험난한 세상 해답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